다음 세션은 퓨처 토크의 익스퍼트 트랙으로 직장인들을 위해 준비한 세션입니다. 혹시 디자이너, 번역가, 카피라이터 등 창작자분들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지금 바로 메인 스테이지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창작자와 창업자분들을 모시고 생성 AI 시대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NXN랩스 이재원 대표님, 아트 디렉터스 길드 주유진 컨셉트 아티스트님,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 스튜디오 리얼라이브의 김종민 이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춥고 정신없는 시기인데 무대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션 모더레이터를 맡고 있는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버추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스튜디오 리얼라이브의 CCO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AI 관련해서는 다들 관심 되게 많으실 텐데요. 지난 1년 혹은 2년 사이에 사실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또 그것이 야기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응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주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작권이라던가 어디까지 이제 AI를 인정할 것인가, 혹은 창작자의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좀 그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잘 진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이야기를 같이 나눠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NXX랩의 이재원 대표님, 그리고 추유진 일러스트레이터님, 아티스트님 같이 하셨고요. 첫 번째로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님부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또 AI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NXN랩스의 대표 이재원입니다. 저희는 이미지 생성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고 있는데요. 패션 이커머스사들의 모델 착용샷을 생성해드리기도 하고, 추후에는 가상 피팅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추유진 아티스트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아트 디렉터스 길드라고 이제 영화 관련 조합인데, 이제 거기서 컨셉 아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고, 메인 작업으로는 토르 러브 앤 선더, 더 마블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AI와는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2년 전부터 스테이블 디퓨전부터 해서 미드저니라는 툴이 나오고 나서부터 처음에는 우와 혁신이다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조금 대체되기 쉬워지고 있는 걸 하는 지금 단계에 약간 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긴 하셨는데, 아마 영화 제작에 관한 프로세스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컨셉 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사이파이 장르라던가 이런 장르의 영화가 기획될 때는 컨셉 아티스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프로젝트에 이제 인볼브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걱정이 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보면은 컨셉 아트 쪽에서 AI 활용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저희도 컨셉 기획을 할 때 상당 부분 많은 데이터들을 AI 통해서 좀 추출해내는 편이기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극심한 변화를 좀 겪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그 경험들을 나눠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일을 할 때 아무래도 프리랜스 베이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5명의 컨셉 아티스트가 필요하던 자리에서 이제
한 명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게 된다던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컨셉 아티스트가 필요하긴 한데 이젠 어떻게 보면은 시니어 컨셉 아티스트 한 명만 필요한 상황이고 거의 주니어급의 레벨들은 조금은 잘 뽑지 않고 있고 아마도 이제 저희 길드에서도 한 3개월 전에 성명문이 나왔어요. 앞으로 지금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군을 많이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턴십 자체를 이제 다 받지는 않겠다라는 성명문도 나왔다고 얘기를 듣긴 했습니다. 네. 아마 이 이야기는 이제 창작자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확장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컨텍스트를 좀 이해하기 좋도록 이재원 대표님께서도 어떻게 AI를 만나게 되셨는지 그리고 AI를 이제 본인의 사업에 응용하시면서 어떤 기회들을 포착하고 계신지도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서 일단 기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좀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I 웨이브가 단순히 분석에만 머물던 AI에서 생성으로 넘어온 새로운 또 스텝 체인지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창업을 준비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인류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우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기회로서 다가올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직접 모델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한 개인의 창의력을 혹은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툴로서 개발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잠재력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 인류에게는 큰 기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해할 때 그 AI 툴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들은 사람들이 혹은 창작자들이 이제 자기의 역량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하던 과정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평균값을 낸다는 형태라기보다는 그것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혹은 그것의 의미들을 계속 학습해서 어떤 추론에 다다른 이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저는 이제 테크 베이스라기보다는 이제 영화 쪽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가졌던 어떤 그 학습 과정과 AI 과정들이 좀 유사하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기획을 할 때 이전에 봤던 영화, 이전에 봤던 어떤 장면들, 컨셉에 대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제 안에 어느 형태로든 다 녹아 있었을 것이고 그것들이 이제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어느 형태로 표현이 되겠지만 제가 만든 결과물들이 100% 저의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사회와 인류가 축적해온 어떤 문화적인 자산에 깃대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AI가 가진 가능성의 긍정적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것의 어떤 학습 과정이나 표현 과정에 있어서 속도를 줄여주는 것 혹은 좀 내가 갖춘 어떤 생각의 바운더리를 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좀 이렇게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창작자로서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주니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어떤 문화적인 맥락을 좀 많이 갖고 있거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AI를 좀 더 잘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적인 어떤 접근성이 단순히 좋다고 해서 결과물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아웃풋에 대한 명확한 그림이 없으면 사실 좋은 결과물을 뽑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위협감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이 성장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한 그 생각들을 좀 더 더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그래서 그 주니어나 지금 현재 학생 졸업생들 제일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뭐 프로그래머도 얘기 듣기로는 이제 뭐 주니어급의 프로그래밍도 너무나 뭐 챗GPT가 너무나 잘 해주고 이제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도 그 CEO가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어했던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컨셉 아트를 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런 앱을 만든 거였고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좀 주니어를 컷다운하는 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호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작권법을 제정을 해도 기존에 있는 아티스트만 보호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새로 들어오는 주니어급의 사람들이나 뭐 졸업생 그런 사람들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정부나 뭐 국제기구 같은 걸 통해서 좀 같이 뭔가를 뭐 국제 협약 뭐 그런 걸 맺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단순한 어떤 저작권 보호를 좀 넘어서 창작자 생태계에 관한 관점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이재훈 대표님께도 한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실제로 이제 채용도 하시고 사업을 하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인재에 관한 상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본인의 어떤 사업 모델을 통해서 어떤 이런 창작 비즈니스에 관한 영역을 어떻게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든지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하셨던 특정 모델을 만들므로 해서 단순히 이제 제너럴한 LLM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추유진 아티스트님 말씀 주셨던 거에 조금 더 확장해서 저의 사례를 좀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주니어 엔지니어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만 해보셨던 경험이 있으셨어요. 근데 저희 회사 오셔서 GPT 활용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혼자서 뚝딱 만드셨거든요. 저는 그런 게 어찌 보면 이제 주니어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좀 극대화되면서 기회로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크리에이티비티가 더 많이 발현되는 창작의 산업에서는 조금 더 위협이 될 수는 있다라고 보고요. 하지만 이제 창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생산성 증가는 정말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보고 있는 인재상은 오히려 어떤 툴 혹은 어떤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할 줄 아냐 보다도 오히려 더 인간성에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하는지 그리고 태도, 인성 오히려 더 인간적인 걸로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AI 시사에서는 많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저희가 생성 AI 모델 만들어서 뭐 패션 고객들의 페인 포인트를 서브하고 있는 거를 넘어서서 정말 다양한 전통적인 업계의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 그동안 예를 들어서 패션 업계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그들은 이제 요새 뭐 패스트 패션 트렌드라든지 온라인으로 많이 이제 채널들이 전환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제품 비주얼이 제품이 되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새 날씨도 들쑥날쑥하고 시즌이 한 일주일만 지나도 정말 날씨가 바뀌어서 신상품 출시가 늦어지면은 옷을 못 파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정작 이제 비주얼을 찍는 과정, 촬영과 후보정 이런 것들이 너무 페인풀하고 시간이 밀리게 되면서 많은 비효율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성 AI가 보조를 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사업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인류의 어찌 보면 패션도 의식주의 일부잖아요. 정말 그런 변화들을 생성 AI가 서포트하는 역할을 저는 톡톡히 해내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은 생성형 AI가 되게 훌륭한 보조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생성형 AI가 실제로 작품, 그러니까 그 컨셉 아트 같은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쟁자라는 어떤 의식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엄청나게 되게 빠른 핀터레스트? 그냥 내가 찾고 싶은 자료를 한 번에 바로 찾아주는 약간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생성형 AI 툴과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제가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경쟁자에게 난 절대 이길 수 없겠는걸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은 사실 조금 회의감에 많이 빠지는 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래서 일부러 손으로 그리는 그림도 많이 그렸지만 뭔가 수채화 스타일도 너무 잘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위협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할 수 있는 역할과 AI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좀 나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최초의 아이디어가 AI로부터 나오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저도 관련돼서 어떤 공모전이나 이런 거 심사를 해보면 이 툴도 잘 다루는 사람과 다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해 해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이 바로 이렇게 뚝딱뚝딱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AI와의 어떤 소통 능력 혹은 내가 얼마나 정교하게 이 컨셉을 다듬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아티스트의 역할과 AI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려면 그 워터마크 표기 의무화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하면 이제 보는 시청자나 혹은 보는 사람 혹은 이제 제가 최근에 심사를 했는데 AI를 이제 쓴 거는 미드저니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이걸 봤을 때 제가 AI를 썼는지 아닌지를 좀 평가하는 대상이 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그래도 크래프트먼십에 조금 발루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끝까지 이걸 생각해서 그냥 아이디어만 쳐서 바로 뽑아낸 이미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일련의 생각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만들어내서 또 이걸 어떻게 수정했느냐의 과정을 보여주려면은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냈는지 이제 그런 표기 의무화가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근데 또 이제 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툴을 사용했느냐를 표기하는 것만으로 이게 해결이 될 문제일까에 대한 고민이 있기도 합니다. 아까 이제 사전에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AI가 되게 진보된 형태로 좀 더 다가와서 모든 아티스트들이 AI와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 툴을 썼는지의 여부가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고민도 있긴 있거든요. 아까 그 이재원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어도비 같은 툴이 나왔을 때 디지털 그 툴이 나왔을 때의 시점과 비슷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해주셨었는데 그거 조금 더 부연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비단 뭐 어도비든 혹은 MP3든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사회적 갈등은 불가피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추 아티스트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터마크 같은 것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이제 항생제와 인간의 대결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워터마크를 넣으면 또 그 워터마크를 없애는 기술을 누군가가 개발하게 되고 그랬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건설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이제 저희 업계에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오히려 음원 시장에서 이런 음원 어떻게 보면 CD만을 판매해서 매출을 내던 거에서 음원 스트리밍 여러 사이트들, 유튜브 채널 등 이제 매출을 다원화할 수 있는 수입들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됐던 게 오히려 창작자들을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생성 AI 시장에 있어서도 최근에 이제 뭐 Exactly라고 하는 뭐 AI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창작자가 나의 아트웍을 마음껏 생성 AI 모델을 통해서 활용해서 너의 아트웍을 만들어봐. 대신 나한테 수수료를 내. 이런 식으로 판매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어떤 법적인 보호 정책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창작자들이 더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 주신 음원 관련된 그 예시는 되게 좋은 예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불법 복제 테이프 같은 것들을 엄청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 가판에서 엄청 팔았어요. 그리고 카피도 많이 하고. 근데 MP3가 나올 때 그런 우려가 있었잖아요. 이게 복제가 더 쉽게 되면 될수록 아티스트들의 저작권 수입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이게 음반 생태계를 망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체계, 음원 그 수익 배분에 관해서도 되게 정교한 체계를 갖췄기 때문에 약간의 기여를 한 아티스트들, 편곡이나 혹은 녹음이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 음원을 만드는 데 참여한 많은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몫을 분배받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파일을 키우고 그것이 어떤 분배 구조를 갖추느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생성형 AI가 학습과 어떤 그 기술 연마에 들어가는 시간을 좀 줄여주고 대신 자기의 어떤 컨셉들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를 좀 더 얹어준다, 역량을 좀 얹어준다라고 한다면 이 컨텐츠 제작 업계의 어떤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고 그 큰 파이들이 더 생길 텐데 그렇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그 체계를 촘촘하게 하느냐가 조금 더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좋은 예시를 들어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렇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저작권 얘기랑 좀 맞물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의 가장 첨예한 문제는 저작권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저작권 보호 혹은 어떤 식으로 이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한국에 있는 저작권법은 진짜로 좀 정말로 창작자를 보호할 수 있게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계약서를 한국에서 쓰냐 아니면 미국에서 쓰냐에 따라서 이게 보호법이 좀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약간 좀 미국의 법이 어떤지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좀 많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를 떠나서 저작권법 자체에. 논의가 좀 많이 커질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저작권 자체가 어떤 그 컨텐츠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가리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아티스트 생태계를 어떻게 보존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어떤 행위들, 그러니까 누군가의 좋은 작품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좀 관점이 있을 것 같고 또 아티스트님이 처음 얘기하셨을 때 주니어들한테 오히려 성장 기회를 막는 형태로 AI가 도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생태계 보존 방안과 관련한 형태로도 저작권은 좀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논의를 아까 좀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AI라는 게 그 궁극적으로는 어떤 평균값에 수렴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영역을 넓힐까에 대한 기여들 그것이 이제 모델을 만들거나 할 때도 좀 적용이 될 것 같은데 그 관점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아마 논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작권 관련해서 많은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고 저희 같은 작은 스타트업들은 사실 큰 모델사와 이제 그 컨텐츠를 소유한 업체들 간의 경쟁 이제 소송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는 이제 퍼블릭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허용한 일본에 뭐 지사를 두기도 하는 등 이제 리스크를 좀 헤징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저가 가지고 있는 생각 혹은 이제 업계에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의 창작물을 가지고 학습을 해야 성능이 올라가는 구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 저작권을 보호함으로 인해 우리가 쓸 데이터가 사라진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창작이 더 일어나야만 AI 모델이 개선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이들 생각을
변화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저작권 보호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상생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너무 뭐 강하게 압박을 한다든지 너무 느슨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조화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력자로서 같이 진보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티스트로서 나의 창작물이 어떤 다이렉트한 어떤 결과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의 컨셉 아트로 갈 수도 있지만 나의 작업이 전반적인 어떤 모델 개선 혹은 어떤 창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기본 소스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바이고요. 이제 1인 기업 형태로 되게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게임도 만들 수 있고, 뭐 영화도 만들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가지는 의문은 뭔가 되게 유니크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어. 근데 그게 보호가 안 돼. 그러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게 보호가 되지 않고 누구나 다 바로 카피해서 이걸 다 만들어버리고 우후죽순? 그렇게 됐을 때 그 창작자에 대한 권리는 또 어떻게 보호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조금 정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좋은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창작 자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수익만을 위해서 미래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그것이 육성되는 그 터전을 훼손한다고 한다면 지금 세대는 잘 살 수 있지만 다음 세대는 되게 황폐해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농업을 예를 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 토지를 비옥하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관점은 단순히 수확량을 늘리는 것과는 좀 배치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야기의 도입부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이 컴업에서 되게 재밌는 그 형태를 좀 도입했는데 의자 밑에 보시면 파란 봉과 빨간 봉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관객들한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저작권의 일부가 되거나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그 창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불을 켜주시고요. AI가 어떤 창작자의 생태계에 개입해서 어떤 수익을 나눠 갖는다던가 혹은 그런 형태로 발전하는 것, 저작권을 인정해주는 형태에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간불을 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AI가 창작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관객 설문조사 같은 건데요. 바닥 밑에 있는 그 봉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서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아주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지는 않는 것 같고요. 보시기에는 거의 반반 정도로 보이죠. 이게 반반 정도 나왔다는 얘기는 사실 이 주제에 관한 논의가 우리 사회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단순한 문제, 그러니까 AI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거야, 혹은 그렇지 않은 거야라는 의견 개진보다는 이것의 미래적인 어떤 활용, 혹은 활용 방안,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회 구조적으로 그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가, 아티스트 생태를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아직 연결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좀 관심들을 좀 추가적으로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연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얘기가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되게 모자랐던 것 같고요. 무대 이쪽을 보시면 따로 저희가 그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질의가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이쪽으로 오셔서 명함을 교환하셔도 좋고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좀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저희가 관객 질문을 바로 받지는 않지만 별도의 공간을 마련했으니까 그쪽에서 조금 더 의견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한 거에 한 10% 하고 끝나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그 생성형 AI 기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짧은 이야기였지만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두 분 연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옆에서 추가 논의를 좀 더 기대하고요. 이번 세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